2등 갑니다. 2위는요. 네. 역시 최재형 감사원장님 예. 이제 사퇴를 하셨고요. 지금 뭐 물고 뜯고 난립니다. 심지어는 뭐 김재현이라고 그 좌파의 국회의원 돌아가신 분까지 막 거론을 하면서 얼마나 좌파 판결을 한다고 전에는 또 그렇게 해서 우파 분열 획책을 했는데 그게 다 해명이 되고 나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최근에 이제 예전 언론인 출신 뭐 주필님들 이런 분들 뵙게 됐는데 아주 문재인 정권이 최재형 감사원장님 아주 키워주고 있다고. 아주 저 윤석열 최재형은 저 문재인 정권이 끝까지 키워줄 거라고 아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재형 외곽에서 꿈틀대는데. 네, 지지선언 3,000명 이름 올리고요. 네. 7월 5일 2시에 이제 지지 모임을 하는데요. 네. 별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초기 팬클럽 회장이었고 여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이면서 친구인 또 조대현 민정수석님이 이제 지금 눈 수술을 하셨어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쌍꺼풀이 아니라 눈이 안 보셔가지고 지금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최재형 때문에 선글라스 끼고 다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지금 눈이 빛을 보면 안 되신대요. 근데 어쨌든 제이형 세상이 왜 이래라는 이제 주제로 예, 테스 형 우리가 제이 형 정말 세상이 왜 이래 제발 꼭 좀 나와줘 이런 느낌으로 하시고 또 탈원전 문제 국민행동 공동대표였던 박춘희 대표가 같이 공동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탈원전 문제를 어쨌든 건드리셨고 또 친구로서 그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조대현 민정수석님은 사실은 이제 글도 잘 쓰십니다. 시인이셨고 또 이렇게 수필도 많이 쓰시고 했는데 그 문학적 감성으로 진짜 이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 제이 형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예, 해서 최재형. 그러고 있고요. 그 시청 광장에서 사실은 합니다. 2시에. 그리고 그것도 네, 의미가 있어요. 네, 사실 저도 제안을 했는데 이제 제가 청바지 TV를 하잖아요. 예전에 청바지 포럼을 했는데 모두가 청바지 입고 남녀노소 직업에 귀천 없이 우리가 청바지는 누구나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회의하고 모임하실 때 다 청바지를 입고 오세요. 근데 막 70이신 분도 청바지 입는데 멋있더라고요. 청바지 다 멋있어요. 그래서 그날 청바지를 입고 그 제이 형 할 때 진해서 청바지를 입고 아마 진에서 네, 그 제이가 네, 되고 그래서 재형의 그 제이도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 걸었는데 요거보다 진한 별이 지금 최재형 마크입니다. 네, 그래서 별로 이번에 아마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 그리고 또 서예 하시는 분은 서예를 써서 직접 갖고 오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직접 자기가 책을 써서 그날 책을 갖고 오시기도 해요. 근데 이게 좀 없던 일인 게 팬클럽들이 원래 막 다 기획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진짜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이 천 뜯어서 우리 누더기 천 뜯어서 우리가 홍보해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된다. 왜냐면 이분의 무슨 권력 욕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못 살겠다. 사명감으로 나오는 그쵸. 사명감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니, 별 뭐라고요? 이 푸른 별. 아니 별을 품은 사람들. 별 품은 사람들. 네.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별은 내 가슴에도 있었고, 네 무슨 최진실, 네, 그다음에 별 안재환. 그 전지현이 나온 드라마 뭐 있지? 별 그대. 별 그대. 네, 그것도 인기 있었죠. 그저 네. 전지현하고 네. 그 누구야? 그 근데 남자. 그 김수현. 김수현하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 김수현이가 그 말하자면 별에서 온 남자 아니에요? 네, 맞아요. 별에서 온 남자 왜냐면 인간하고 좀 달라. 능력 면에서도. 그러네요. 최지용도 보니까 인간성이 일반이 인간하고 달라요. 네, 그러니까 좀 별에서 온 사람 같이. 네, 별 김수현 그거를 드라마를 좀 패러디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 푸른색이요, 제일 그 하늘의 가장 높이에 가 있는 행성의 제일 높이 있는 별이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별 쪽에서의 생존력으로는 이런 푸른색이 강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내가 대통령 돼야 돼 이렇게 나오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 우려 사항들 혹시라도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못 갈 상황에 대한 플랜 B로도 생각을 하시고 또 본인이 윤석열 총장을 도와줄 수도 있고 지금 두 분은 어떤 그 경쟁 관계거나 서로 폄하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상당히 함께 저도 제가 아들을 7살에 그 축구대회를 나가서
그 누구죠? 그 골키퍼 아들인 골키퍼 이렇게 머리 묶은 사람. 아, 김병지. 김병재 아들하고 붙었어요. 네. 저희 아들이. 어. 지금 04년생 이제 유권자가 됩니다. 내년에. 근데 그 아이가 김병재 아들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제가 옆에 패스해. 얘가 골 3개를 넣었어요. 김병재 아들이 이겼습니다. 유소년 축구에서 7살에. 어이구. 그 제가 그때 느낀 건데 아주 애기지만 너무 뛰어난 사람이든 뭐든 협력을 하면 그 골을 뜰 수 있어요. 네, 저는 요번에 최재형, 윤석열 두 분의 모든 지금 심지어 좌에 갔던 분, 미용협회장 모든 분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김신혜 누구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 다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이 합쳐야죠.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멘가 다. 예, 지금 같은 의견들이십니다. 그래서 별그대. 별그대 그 김수현은 이제 네. 최재형이고 그 전지현은 이제 국민들이 별에서 온 남자를 기다린 거 아니에요? 깜빡하네요. 예, 그거 잘 이제 재영, 재영. 재영 세상이 왜 그래? 네. 해서 별그대가 네. 우리 국민들 네. 구해러 온다. 네. 그리고 이 나온다. 지금 7월 중순에 출마 선언을 아마 하실 듯 하고요. 8월 초에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입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거기를 쫙 정리할 수 있으면 그쵸. 입당하는 것도 예, 괜찮아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재밌는 게 지금 의원님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 양력이야 음력이야 막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구글 트렌드에 5월 9일부터 최재형 감사원장 트렌드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검색량이 늘었는데 거기에 뭐가 뜨냐면 최재형 사주. 그래서 오늘도 봤는데. 우리 류동화 원장님이 한 번 더 이 시점에 윤석열과 최재형을 한 번 더 봐달라는 네.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당내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활동하실 것 이제 같고요. 뭐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 네. 거기가 아사리판이거든요. 그것도 김종인 맞습니다. 씨가 얘기했잖아. 집으로. 그 아사리판 중에 아사리가 이제 그 김종인, 네. 그다음에 유승민, 네. 김무성 네.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네. 아사리들이 도사리고 있기 네. 때문에 요걸 싹 정리하고 그걸 그 사람들을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그 어떤 전략과 배짱을 다 미리미리 갖고 준비하시라. 가셔야 돼요. 여 사람들의 순순히 넘어가면요 네.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큰거 뵙니다. 처음에는 되게 이제 그 김종인, 유승민, 뭐 이준석 다 호의적으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우리 반드시 뭐 입당 이거는 이제 왜냐면 생각보다 뭐라 그럴까요 그 견제 대상으로 안 받던 것 같아요. 정치를 모르신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 외부 국민 세력이 이렇게 지지가 모이고 지금 3,000명 이름이요 한 명이 아니라요 몇만 명 단체를 갖고 있는 무슨 협회장 미용 단체 단체장. 요번에 이북도민 전체 거기 그냥 표들이 막 오고요. 그러면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네. 이제 제 분석으로는 1번 국민의힘 안 들어가고 네. 최재형과 윤석열이 힘을 합쳐서 안철수의 당 조직이 있잖아요 이미. 그 당 조직을 키우면 돼. 네. 그게 베스트예요. 네. 거기다 근데- 전광훈 목사까지 네. 그 힘을 국민혁명당과 단일화해서 힘을 합치면 천하무적입니다. 국민의힘 들어가지 말고. 네. 그 다음에 플랜 B로 네. 들어가서. 국민의힘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네. 그게 아주 낮은 수인데 만약에 들어간다면 거길 정리해라. 저 아사리들을 다 네. 정리할 수 있는. 네. 그걸 저는 마련해. 제 느낌에는 8월 초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실 듯 하고요. 가서 거기서 1위가 될 겁니다. 당내. 그럼 이제 유승민 거기 벌써 유승민 밀든 사람들 뭐라고 저한테 전화 와요. 이제 유승민 왜냐면 다 끝나면 이제 유승민에게 기회 올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 초라한 별도 아니고 뭐야 그 점이에요 점. 어디다 별을 점. 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별이 들어오니까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깝깝하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들어가셔야 이들이 죽습니다. 안 그러면 난리가 나요. 또 유승민 여기 어떻게 예전 바른미래당처럼 또 대선 후보 나옵니다. 아니, 안 들어가도 예. 죽일 수 있고요. 네. 하여튼 들어가도 그래서 죽이든 안 들어가도 거기서 1위가 되시고 윤석열 총장이 외부에서 해서 두 분이 경선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고서 정리되는 분이 최종 후보로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든 그거에는 이제 이의가 없고요. 너무 제가 생각할 때 재미는 이 벌써 최재형 감사원장으로는 우파표는 거의 다 결집됐어요.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으로는 중도표는 결집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멋진 게 그래 중도들은 저 보수 어째 욕하다가도 저번에 유재일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도 중도예요. 저는 우파고요. 근데 그럼 알았어. 요즘에는 이래요. 평론할 때도 최재형 얘기는 우리 언급 안 할게요. 되면 우리 어쨌든 최종은 이쪽에서도 밀어줄 거예요. 중도에서도. 그리고 우파에서도 윤석열 총장 되면 다 윤석열 총장으로 밀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게 유권자들이 신기해요. 이제 현명해졌고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고 부정선거만 아니면 무조건 이기는데 그게 네. 관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최재형 감사원장 온화하고 기품이 있다. 저는 거기에 못 미쳐. 아, 멋져 불어. 난 네. 이런 말씀하신 윤석열 총장이 사실 빛나요. 그 인품은 최재형 감사원장 인품 따라간 사람은 뭐 없다고 네. 봐야지. 네.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고 네, 들어가. 근데 이제 두 분이 윤석열 총장님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평생 검사만 하신 분이고 또 최재형 감사님 평생 판사만 하신 분이잖아요. 이 두 분이 앞으로 펼쳐질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이미 보여진 그런 리더십들 여기 네. 박사님도 뽕평에서 얘기하셨지만 그 윤석열 총장은 조직을 아우르고 이거 사진들 이렇게 아우, 되잖아요. 보스 기질. 예. 그 건달 기질이 네, 있어요. 그 보스 기질이 너무나 또 발휘가 될 거고 최재형 감사원장님은 지금 여러 가지로 아주 보통뿐이 아닙니다. 뭐가 보통뿐이 아니냐면 이래저래 쓸데없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뒤지게 혼나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뭐냐면 정말 따뜻하시고 성품 좋으시고 하는데 아주 정확하신 분이고 아닐 땐요 싹 정리하세요. 그게 저도 그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온화하고 온유한 분은 어떤 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실제로 정리도 탁 하시고 어떤 딱 정리를 하면요 그 다음으로 치고 나가는 왜냐면 저는 그건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예, 엄청 따뜻한 아버지 리더십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의 이 케미가 이번 대선 전에 흥행 수표다 저는 네,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을 나라를 합니다.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구하겠죠. 자, 1위 갑니다. 1위는요. 아, 네, 윤석열이군요. 윤석열 총장님 이제 윤석열 후보님이 되셨죠. 어쨌든 지금 이제 SNS도 시작을 하셨고 2대8 이제 엉덩이 탐정이라고 엉덩이 탐정 이게 있어요. 네. 저희 딸내미 막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엉덩이 탐정이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굴이 엉덩이에요. 2대8 가르마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지금 아예 좋아하신대요. 윤석열 후보님도 자기 그냥 엉덩이 탐정 이번에 나 그냥 그 캐릭터 좋다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근데 국힘 입당보다는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 필요하면 할 것. 그러니까 그렇지, 필요하면 아마 해야지. 막판에 정말 지금의 국민의힘에 가실 필요는 절대 없는 것 같고요. 아, 예, 필요하면 왜냐면 윤석열 총장님은 그때 택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왜냐면 뭐 당에 들어가면 도와줄 겁니까? 벌써 덧 깔아놓고 그랬는데. 택시 얘기가 뭐예요? 그때 그래, 그 장해찬 평론가가 그러니까 예. 저 버스 안 타고 버스 안 타면 안 돼. 우리 택시 타고 끝까지 갈 수도 나는 있다. 택시로 그 얘기인 줄 알았어. 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아. 마. 씨.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거 옆 붙여서 그런 그래서 건 아니지만. 거기 들어가긴 뭐 택시다 이놈들아. 네.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너무 여러 방면으로 이제 윤 총장님, 윤 후보님한테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이동훈 대변인 사퇴한 것 같고도 엄성섭 앵커도 사실은 지금 이제 잘렸거든요. 네. 근데 그 너무 이제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엄성섭 앵커도 그렇게 사실은 청렴하고 절대 이상한 거에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인데 뭐 그런 어떻게 연루가 자꾸 되잖아요. 믿을 사람으로 소개받은 것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시즌에는 이제 별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하루하루 그런 거를 다 킵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죽이기 위해서 총알로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 총알이 되지 마시길 바라고요. 모든 분들이. 이제는 대통령 만들려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서로 가지 말아야 하고요. 아무나 믿어서도 안 됩니다. 믿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다 적입니다. 갑자기 그거 녹음해가지고 어디로 보낼지 모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을 이 정권 교체를 서로 바라시면 기자든 측근이든 뭐 어떤 나름의 핵심들은요. 저도 항상 정신 차리고 살아요. 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연락 온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티 안 나게 뭐 예, 잘 지내셨어요 해도 저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지? 그거 예의주시하게 지금 윤 캠프는 특히나 정신 차리고 좀 그러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이제 아마 이게 전문이었고 일본 신문에서 윤석열 출마에 대해서 문정권과 대립 한일 관계 개선을 주목한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네. 한일 관계 개선될 네, 거예요. 될 윤석열이 겁니다. 되든 최재형이 되든 네, 두분 다. 합리적인 네. 애국관을 가지고 있는 네. 분은 한일 관계 개선시키지. 당연하죠. 왜냐면 죽창가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또 관종인 조국은 얼마나 신나가지고, 죽창가를 또 한 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총장님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구나.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은 요번에 출정식에서 조금 더 기자들 어떻게 보면 더 큰 메시지를 내시고 이렇게 막 이 뒤집어지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보면 무난하면서 정말 할 말들을 하셨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고 이제 그걸로 깔 게 없으니까 갑자기 또 사모 문제로 갑자기 전환을 하잖아요. 또 그들이 사모가 또 네, 김건희 해명을 씨가 했는데 해명을 다 했으니까. 네, 해명을 한 거 갖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잘 해명을 하셨고 네. 이미 어차피 본인이 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부터 뭐 그걸 해명을 왜 했냐부터 뭐 이제 그렇게 그리고 오늘 김어준 방송에 홍준표 대표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이 김어준 방송 가는 사람은요 우리 편이 아닙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이준석이 거기 자주 갔잖아. 네. 그래도 홍준표도 가요 거기. 네, 이제 그것도 지지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관계인데요. 그게 좌파가 제일 잘 쓰는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이봉규 TV를 폭파하라고 이러면 저한테 폭탄 주는 게 제일 편해요. 매주 오니까 그렇게 사람을 한 명을 통해서 이간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 전략에 왜 넘어갑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요. 저는 다 자기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봤잖아요. 준석이 만들어줄게요. 이번에 우리 민주당 지지 홍준표한테. 그리고 워낙 홍준표랑 대표랑 사실은 그 김어준이랑 워낙 친해요. 지난 대선 때도 원래는 되게 그 김어준이 홍준표 대표를 좋아하거든요. 원래 홍준표 인간적으로. 대표가 이봉규보다 김어준을 더 좋아할걸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대선 때 그때 토크쇼를 진행을 부탁을 했는데 김어준이 이제 자기 이렇게 이 정권 되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친했던 건 싹 쌩까더라고요. 쌩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새끼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 바깥을 돌다가 지금 필요하죠. 서로 필요한 관계인데 에이 그게 뭡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급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냥 난 당대표고 전 대선 후보로서 공정하게 경쟁하겠다. 윤석열 들어와라 이러면 멋있는데 지금 막 어떻게 윤석열 시어머니 같아요. 어떻게 이 사람 이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 최고의 정점을 향해 가겠다는 건데 다 한 자리씩 했는데 대통령이 다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 어떻든 간에 아무리 최지영 감사원장도 사실 대통령 되고 싶어서 이제는 그러시겠죠. 최지영 감사원장은 좀 다른 게 이제 그 사명감 이런 게 그리고 평생 보여준 인품 이런 게 다른 거고 윤석열 총장도 대통령 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저들의 민낯을 검찰총장으로 추미애, 박범계, 문재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자기를 어떻게 공격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복수혈전을 벌이는 건데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다 나온 거예요. 언제 마약에 취해서 권력이라는 마약에 취한 민경 의원은 지금 그렇진 않고 빠졌고 아직은 이제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역사의 물줄기는요 이상한 데서 이상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아직 지금 1년 조금 안 남았는데 지금 판하고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면서 보수 우파는 이렇게 모으면서 관찰하면서 맞습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할 때는 과감하게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8개월 10일이 남았는데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렇게가 나중에 이제 정권 교체하면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서로 공동체고 나 혼자 힘으로 정권 교체가 어려움을 확실히 알 때 단합이 되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 그렇게 보면 한 역할씩은 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역할만 하셔야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순간에 결국은 우리가 뺏긴다. 그래서 나는 여기 국민의힘 들어가지 말고 어분들만 김동연 의원까지 이렇게 어떻게 거기다 놓으셨네. 따로 진짜 따로 제3지대에서 하면은 이건 어벤져스 아닙니까? 다 끝나는데 왜 자꾸 국민의힘을 기웃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자신이 없나? 이거 이준석이가 당대표인데 기라성 같은 사람이 이준석이만 못한 사람이 누가 있고 유승민이만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왜 거길 들어가려고 그래? 조직? 돈? 그 자신감이 없어? 난 그런 깡도 없이 무슨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는
돈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영화 만들 때도 그렇지만 조직은 안철수 조직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박사님 이런 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박사님이 이제 평론을 하시고 객관적으로 보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국민의당을 가보고 자유민주당을 가보고 국민혁명당 정학선님 만나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요 벌써 이쪽은 소문이 착 벌써 나요. 그러니까 무슨 소문이 나는 거냐면 우리 가게도요 아무리 막 백종원 뭐 홍보해가지고 엄청 맛있어 그래서 그날 3일을 막 앉혀놔도 아닐 때 간 게 이제 그 소문이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적으로 그거는 뭐 돈이냐 조직이냐라고 저는 보진 않고 그것만은 아니고 될 모든 어쨌든 선거에 될 요소에 대해서 다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왜냐면 지방선거 하나 나와도 1억을 써요. 아니 이게 그래서 네. 안 된다는 게 네. 이제 그 판들이 있잖아요. 그게 네.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일으켰을 땐 뭐 네. 야당이었습니까? 그건 거기 맞습니다. 그냥 네. 동생들 멋지죠. 몇 명하고 김종필 등등 몇 명하고 야 뒤집어 엎자. 네. 인생을 건. 우리 뒤에는 누구야? 우리 자기들 뒤에는 군인이 있잖아요. 네. 그 군인들이 뒤집어 엎 야당도 아니고 당 네. 조직도 없고 무슨 돈도 없고 그냥 네. 엎은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네. 그리고요 외국의 사례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코미디언이 이제 그냥 다 여당 야당도 아닌데 그냥 싹 쓸어버리고 70%로 당선된 유럽에서. 네. 대통령이 당선돼요 70%로. 진짜 그렇게 어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가 세계 역사에서 너무 많아요. 근데 네. 그게 우리 지금 현실에 야당이란 조직이라든가 그런 거 무시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건 현실이 지금의 현실이 상식적인 현실이냐 이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상식적으로 했어요. 국민의힘의 이준석이가 상식적으로 당대표가 됐어요. 상식적으로 여야가 움직이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처럼 상식적으로 자 지금까지 끌어왔으면 좋다 이거야. 네. 그런데 거기서도요 미국의 그 민주주의 제일 발달된 나라에서도요 트럼프는 이단아예요. 공화당에서 뼈가 굵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공화당을 나중에 접수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데 아니 혁명을 못 일으키느냐 이거야. 아니 목숨 건 혁명도 아니고 윤석열, 최재형, 민경욱이 네. 만나서 전광훈 목사하고 안철수하고 만나서 우리 기존의 당 합치고 자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의 당, 저 전광훈 목사의 지금 국민혁명당 합치고 우리 다 들어가서 이거 우리끼리 여기서 아름다운 경선합시다. 당은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세력을 키웁시다. 그러면 거기에 합친 것만 해도 세력이 엄청나요. 당원이요? 당원 더 많을걸? 저쪽에 보니까 이번에 32만 명인가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예. 이쪽에 전광훈 목사 예전에, 거기 책임 당원이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안철수당 그 조직이 있지 미미하지만 그거 합치고 그런 혁명의 그 어떤 그 배짱이 필요하고 그런 게 혁명 정신이 필요. 그러면요 어벤져스로 판 완전히 뒤집어져.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서 딱 선언 만나서 윤석열, 최재형, 민경욱, 전광훈, 안철수가 만났어요. 5명이 만났어요. 네. 만난다는 사진 한 장만 나가면요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만나서 우리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네. 그게 옛날에 DJP 연합이에요.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그 선언 하나만으로요 국민의힘은 부서집니다. 그러면 글로 안 들어간다는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최재형이 국민의힘 안 들어간다는 선언만 하잖아요. 거기 지지율 박살납니다. 국민의힘. 지금은 거기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김신혜 씨 같은 분들이 들어가야지 된다 조직이 아니 그런 건 이러니까 아니지만 예. 들어가는 게 당이론적 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있는 거죠. 만약에 안에 윤석열, 최재형이 다른 사람들 둘이만이라도 우리는 국민의힘 안 들어가고 둘이 의견을 일치를 보았습니다. 우리 다른 당을 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안철수하고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은 선언하는 순간 국민의힘 지지율은요 반토막 나고 이쪽으로 조직이 사람들이 확 쏠립니다. 그렇게 혁명을 일으켜야지. 혁명은 이게 이제 이상이고 이러기를 바래요 국민들은. 그리고 구독자들은 이러기를 확실히 바랍니다. 근데 저도 이제 구독자님들을 제가 청바이 TV 2년을 하면서 많이 만났거든요. 구독자님 솔직히 구독자님들 만나면 정치인보다 말도 더 잘하고 더 뛰어나요. 왜냐면 이 생각 전략도 더 뛰어납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하루에 5시간씩만 좀 시간을 내주세요. 이러면 아니 나는 먹고 살아야지. 그냥 내가 2만 원씩만 보낼게.
막판에 탁 그러세요. 그래서 무슨 걸 느꼈냐면 국민들이 사실은 모든 자기 거를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힘에는 그런 사람이 네. 몇 명인데? 아, 국민의힘도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네. 근데 거기 윤석열, 네. 최지영 안 들어간다고 선언하잖아요. 거기 다 도망간다. 네. 윤석열, 최지영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있는 거지. 심지어는요. 아니 저 그때 이제 고영주 대표님 나오셨잖아요. 네. 저는 자유민주당에 제가 대변인으로 위촉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근데 그때 제가 제안한 게 그겁니다. 반드시 윤석열, 최재형이 제3지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최재형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또 중도니까 그 이후니까 그거를 저도 지금 한 2-3달을 실험을 해봤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면 일단 우리가 우파 그동안 이게 저쪽 깨고 확 나와서 이게 결집이 확 될 것 같죠. 그동안 그렇게 애국 진영에 했던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치 않지. 네. 근데 지금 그 기대는 네. 윤석열, 최재형이 들어간다는 희망에서 네. 국민의힘이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맞죠. 안 네. 들어간다고 선언하면 거기 네. 자 유승민한테 기댈 겁니까? 홍준표한테 기댈 겁니까? 네. 원희룡한테 기댈 겁니까?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쵸. 근데 지금 왜 안 부서지냐? 네. 윤석열, 최재형이 들어갈 거라는 희망 때문에 안 그것 부서지는 때문에,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둘이 만나서 우리는 안 들어간다 선언하는 순간 거의 네.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왜 끝났냐면요.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것도 영선이잖아요. 아니 영선이 되는 건 뭐야? 2선, 3선, 4선, 5선, 6선 다 버림받은 거예요. 네. 거기 당원들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그게 조작이 됐건 진짜가 됐건 섞였건 버림받은 거예요.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다 버림받고 영선, 이준석. 영선이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네. 싹 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 했으면 거기에 아무 의미 없는데 영선이 다른 사람을 다 내쳤는데 아니 이준석이가 거길 장악했는데 네. 아니 박사님 이런 겁니다. 저도 박사님 의견에 사실은 90% 동의하는데요. 바른미래당이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그들이 왜 저렇게까지 자유한국당을 기어와서 저기를 장악을 했겠어요. 저들은 아는 거예요. 어떠한 외부의 정당으로 자기네들이 아무리 뭘 말하고 새롭게 말하고 해도 10%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뭘 느끼냐면요. 결국은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 방귀 끼고 앉아 자석은 있지만 누구예요? 결국은 그 전체 정당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서운 게요. 65년을 이끌어온 정당이거든요. 거기 안에 실패가 있고 근데 지금 주력으로 보이는 자들이 자석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65년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네. 국민들은요. 네. 65년 전통의 야당을 보수당이라고 지금 안 보는데 지금 저도 안 봅니다. 지금 예. 그런 행동을 안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안 봅니다. 안 보는데요. 그래서 우파 정당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국가혁명당도 있고 자유민주당도 있고 또 외곽에는 우리공화당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있는 분들을 사실 좀 이렇게 만나도 보고 그거하고 윤석열, 네. 최재형은 다르죠. 윤석열, 최재형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네.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최재형이 거기 안 들어간다고 선언하는 순간 국민의힘이 살아날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살아나지도 않지만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는 게 지금 좌파랑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안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깨져서 그 나는 반대로 과정에서 생각하는데 나는 그걸 제일 무서워한다고 제일 생각하세요. 무서워. 나는 그 성공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준석을 네. 당대표로 만든 거는 그쵸. 야당을 주물러고 자기 주물르기 마음대로. 좋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야당을 띄우는 거는 윤석열과 최재형이 그쪽으로 들어가게끔 유도하는 것 같아요. 네. 보쌈하는 네. 이저 네. 주류 세력에서 네. 그래야 게임이 편해져요. 윤석열, 네. 최재형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네. 나중에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이간질을 시킵니다. 네. 일단 들어갈 때까지는 이간을 안 해요. 네. 빨리 들어가라. 아. 국민의힘 지금 그것도 맞죠. 지질 머리가 이게 아프죠.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네. 유승민, 홍준표 벌써 막 목소리 나오죠. 네. 유승민이 이제 더 나옵니다. 뒤에서 김종인이 이제 더 나오죠. 아. 서설때 김무성이 파워가 막강해요. 김무성이를 따르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60명이 넘어요. 전현직이. 네. 전직금 뺐지 지금 현직금 뺐지. 김무성계가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최대 개파예요. 최대 개파.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최재형이 들어가서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잡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잡으면 좋다. 나는 그것도 맞습니다. 그걸 요청하는 거야. 네.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밖에 들어가서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그 60몇 명 그 거기에 김종인이 유승민이 아이고 홍준표 또 그냥 막 지저대지. 거기 그런 다음에 이제 이간질 작업이 들어가요. 네. 이 여권에서 네. 이간 작업이 보쌈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간 작업을. 그러려고 하는 근데 거죠. 그것도 지금 맞네. 미리 이간 네. 작업을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들어가면 제일 무서워. 저쪽에서 생각하는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걸 거예요. 지금 이간을 시켜놓으면 자 윤석열, 최재형 저 별 볼 일 없네. 저 들어가면 별 볼 일 없어. 안 들어가. 자 형님 저 뭉칩시다. 만나서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당 조직을 급조하려니까 힘드니까 안철수는 헌신하겠다고 또 나왔어. 안철수하고 셋이 만나요. 일단. 그리고선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하고 그 다음에 제야 세력 정강훈 목사한테 자 네. 우리도 힘을 합치십시다. 네. 이렇게 하고서는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 그쪽으로 쏠리지. 그럼 저기는 바른미래당 된다니까 거기서 안 되겠네 하고 정진석이 등 저 윤석열, 최재형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일로. 그러고선 저기는 이제 유승민 조물하기들 저 김무성 조물하기들 만나면 그게 바른미래당이 돼요. 다시 바른미래당으로 원위치 시켜라 이거야 나는. 네. 그리고 본류는 어딘데? 본류가 바른미래당이에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장악했잖아. 그잖아요. 네. 유승민계가 김무성계 이준석이가 장악한 건 바른미래당이 장악한 거예요. 하태경 등등. 네. 바른미래당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보수의 본류가 바른미래당이에요? 아니야. 그럼요. 그죠? 빠져나갔죠.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쭉 이어온 거잖아요. 네. 그 본류는 바른미래당인데 바른미래당 장악당했어. 근데 그 본류를 국민들이 윤석열, 최재형의 본류를 우리가 심어줬어. 지도자를. 그러면 거기서 불만이 있는 본류들은 이쪽으로 온다니까 다 온다니까. 바른미래당 그 옛날 조직만큼 쪼그라들고요. 요번에도 20몇 명이 윤석열 거기 가는데 갔잖아요. 윤석열 들어간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간 거는 나는 여참은 당신 따른다는 거예요. 보인 거구나. 나중에 당내도 여참은 아니지만. 나는 우리 당에 와도 좋고 윤석열 당신이 우리 당에 오면 무조건 당신 개입하고 네. 당신이 딴 데 가도 우린 간다. 딴 데 가도 딴 데 간다고 뭐 국회의원까지 떨어져요? 비례대표는 안 떨어지겠지만 지역구 된 사람이 무소속으로 되건 윤석열 국민의 당으로 되건 무슨 당이 되건 무슨 상관이에요. 일로 온다니까 다. 그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말하자면 혁명이 필요한 시대죠. 그래서 사거리 우파도 박살을 내야 돼. 이참에 우파도 박살을 내서 사이비 우파들 한번 정리하고. 이 어정 싹 정리해서 바른미래당으로 남아. 니네들 바른미래당이야. 유승민계 네. 김문. 그리고 나머지 나와 함께 할 사람 와라 하고 그 대신 둘은 합쳐라. 윤석열, 최재형은 합쳐서 둘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합쳐서 하면 조직이 필요하면 안철수, 제야의 국민이 필요하면 전광훈 다 있잖아. 둘 의견만 되면은 금방 일이 돼요. 근데 네. 주변에서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1야당의 힘이 뭐 네. 그래도 뭐 좀 자꾸 이러니까 헷갈려가지고선 아니,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 말씀이 사실은 다 맞는데 이 8개월 10일 남은 사이에 그게 왜냐면 윤석열 총장님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전 준비를 좀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냐면요. 의원들을 벌써 설득 티 안 나게 혁명이 일어나려면 그 26명 하고도 사실은 이래저래 만나고 함께 나오기로. 근데 왜냐면 저는 벌써부터도 지금 뭐 의원들은요. 요번에 그런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까? 그냥 아니 저기 예. 오스트리아에서 네. 코미디언이 네. 70%로 당선됐는데 네. 미안하지만 오스트리아 우리 와이프도 거기서 유학을 1년이가 했어요. 네. 오스트리아 국민 수준이 높을까요?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높을까요? 거기 국민 수준 높죠. 예.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코미디언을 왜 당선시켰을까요? 수준이 낮아서 당선시켰을까요? 니네들 한번 혼나봐라예요. 지금의 우리 심정은 자 문재인 혼나봐라고 맞네. 문재인 혼나봐라. 좌우 다 혼나봐라. 썩었던 사람들. 유승민, 김종인, 이준석, 뭐 김무성 다 니들 혼나봐라. 니들 뭐 한 거냐?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사기 탄핵시키고도 이지랄하고 앉았고 부정선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았고 너들도 한번 혼나봐.
문재인은 뭐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 감옥 가야 되고 그러려면 윤석열 최재형이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이쪽으로 출쫙 쓰지 국민들이. 여기에 안철수는 그렇죠. 이 조직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아 자기가 선언했어. 내 조직 갖다 바치겠다고. 조직 다 지방 조직까지 다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네. 수시로 얘기해요. 당원이 우리가 더 많다. 국민의힘보다. 제안은. 우리는 단일화한다. 무조건 단일화한대요. 그리고 저기 윤석열 최재형과 합치겠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네. 아 그러면 일이 쉽다니까. 그러면 자 국민혁명당 지금 저 당원 명부 게 더 많아. 그거하고 안철수 당하고 자 합치고 그 다음에 지도자는 윤석열 최재형 모셔놓고 나중에 아름다운 경선한다. 선언하면 저기는 단일화 안 해도 좋다고 그러고 거기 따로 나가라 그러면요. 따로 나와봐야 유승민 따로 나와봐야 네. 미미해. 홍준표 따로 나와봐야 미미해요. 여기 단일화가 중요해. 윤석열 최재형 중에 누가 안철수하고 셋이서 경선을 하잖아요. 그 경선으로 판 끝나는 거예요. 저쪽에 아니 조무래기들끼리 저쪽에서도 경선하겠죠. 자 이제 제가 그런 판을 그러면 유승민, 홍준표 뭐 저기 뭐 원희룡, 하태경 그래 좋다 하태경까지 경선 그게 흥행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죠. 윤석열 최재형이 거기 안 들어가는 순간 거긴 보죠. 바른미래당 된다니까. 바른미래당으로 만들어버려라 얘가. 국민이 그거 하나 못 만들어? 굴러온들이 지금 박인돌 빼고 주인 행세하는데 니네 다시 굴러가. 아 이걸 국민이 못 만들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국민들이 용기를 내야 돼요. 왜냐면 박사님 말씀이 맞고 이거를 성공해내야 되는데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자유통일당 때 사건 우리 그 앞에서 청와대를 점령하고 그거 달라요. 잤었잖아요. 거긴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윤석열 최재형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것도 다릅니다. 그 상황은 다르지만 이 심리적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큰 트라우마는 아니겠지만 내 인생 걸겠다. 국민들이 그래 나 우리 한번 뒤집어 보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이번 부정선거 때 보세요. 상상에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불이익 당하면서 뭐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낸 국민들이 사실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는 이걸 뒤집어 엎으려면 모든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정권 교체를 속으로는 열망하고 내 표는 반드시 나는 챙겨서 찍을 거야를 하는 분들은 많지만 다 같이 혁명을 일으켜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에너지가 아직은 좀 적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안철수와 함께 외곽의 그 국민의당과 함께 중도 표와 또 뒤에는 그런 제야 세력들이 분명히 윤석열 총장님 도와서 그 모습의 한 60%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은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우리가 예상한 저들이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과 부정선거 팀과 모두가 다 돕습니다. 이게 언론사가 다 돕고요. 이게 우리가 번번이 당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기본 정신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면 이건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도 홍수환 챔프님한테 들었던 게 직접 그 군 조직을 가져오려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다 만났대요. 모든 자기보다 윗선 다 일일이 만나서 다 거의 뭐 혈서 비슷한 모든 서명을 다 받고 혁명 준비를 착착착착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다 터뜨렸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사실 잘 보이지 않고요. 아니 그러면 네. 이제 뭐 지금의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정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저 국민의당에 저 세력을 제일 저 세력을 여당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은 무슨 그런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최재형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됐다고 그럽시다. 근데 여당이 지금 쟤네들이야. 그리고 거기서 뭐 한 목소리 막 홍준표 저 유승민 김무성 김종인이 뒤에서 그 여당의 대통령만 윤석열 꽂아. 우리가 그걸 왜 정권 교체를 해줘야 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혁명적인 시대 교체가 시대 교체가 되지 않으면 지금 얘네들 국민의힘 얘네들 여당으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저도 이준석을 상당히 비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국민들, 일반 사람들한테 좀 많이 물어봐요. 그냥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러면 저렇게라도 하니까 그냥 국민의힘 찍어줄래?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슬픈 건데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나지 않았고요. 글쎄,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최재형이 뭉쳤다고 생각하고
저기서 안철수하고 셋이 뭉쳤다고 그러면 그 당으로 다 돌아서지 않겠냐 이거죠. 아니 그럼 김신혜 씨가 네.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네네. 당원이잖아요. 네. 자 김신혜 씨 네.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반 당원이 아닙니다. 전 열성 당원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 전 최종 윤석열을 찍을 거예요. 어딜 가시든. 아니 외곽에 나가셔도. 아니 그러니까 열성 당원이 그러면 아니죠. 웬만한 당원이면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가 뭉쳐서 오히려. 그렇지.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가 뭉쳤어요. 그래가지고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름도 비슷해. 국민의당에서 여기서 대통령 후보로 아름다운 3명이 경선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될지 뭐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네. 됐다. 아니면 최재형이 됐다. 안철수는 자기는 뭐 네. 미랄이 된다 그랬으니까 했으면 거기 지지할 거예요? 아니면 저쪽에 국민의힘을 지지할 거예요? 저는 어쨌든 후보 보고 지지하죠 이번에는. 그러면 예. 근데 판이 꽤 간단한 거라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이분들이 국민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평론가들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국민의힘 저거 들어가야 되나? 그건 들어가면 저 골치 아픈데 이러면서도 네, 그것도 맞죠. 용기를 못 내는 게 한다는 얘기들이 다 그러네. 그러면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인가 이렇게 하고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겁을 내지 않고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면 그래! 사나이가 한번 태어나서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야당도 심판해야 돼. 야당 심판해야 되잖아요. 야당도 심판해야 돼. 그러면 우리 진짜 새 시대를 만듭시다 하고 엎어버리면 국민들은 따라가지. 그걸 두려워해요. 그것만 아예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면 그 나물에 그 밥 하려면 뭐하라 해요. 그럼 정권 찾아온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국민의힘이 여당 되면 뭐 달라져요? 국민의힘이 여당 되면 뭐가 달라지죠? 아니, 들어가서 장악을 해야죠. 왜냐하면 대권 주자 중심으로 개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네. 달라져봐야 걔네들이 아이고 그 아니 금태치들이 아니죠. 이제 공천 안 주고 바꾸고 해야죠. 어렵죠. 근데 그 개혁도 못 이루는데 밖에 국민들 개혁이라는 게 싹 간단할까요? 버리는 게 쉽다니까. 새술은 새부대 저것들 싹 버리고 새부대 윤석열 최재형 그게 1년 전에 사실 미친 희망이었는데 너무들 모르겠어요. 지금 늦지 않았나요? 아니, 당이 있잖아요. 국민의 당 저 안철수의 당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 저 누구야? 그게 아마 국민혁명당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국민의당에 깊숙이 관여했던 분들을 제가 좀 국민혁명당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저도 그냥 시민의 한 사람이 국민의 한 사람이면 지금 박사님 의견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제가 막 국민밥솥 댑시다 하고 저도 막 이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그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사실 망한 곳들은요 망한 곳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지금 국민의힘보다도 못하게 된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렇게 나쁘고 지금 잘못되고 하는데 저들이 지금 왜 여러 가지로 그냥 승을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이 도와주고 문재인이 도와주고 이런 요소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안철수라는 분은 좋은 요소를 많이 갖고 있지만 그 국민의당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또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얹히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건 이제 모험과 실험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정권교체를 원해서 또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거를 모험과 실험 전에도 우리 그냥 말은 쉽게 우리 황교안 대표 정로 나가십시오 했는데 그냥 떨어졌잖아요. 나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요. 그냥 좀 찢으라고 해도 어디 용산이든 알차게 되는 지역 나가서 전국 유세 다니는 게 그나마 낫어요. 뭘 사나이답게 멋있게 해가지고 뭐가 남았는데 다 져버리고 이 난리 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시기에 멋있는 선택이 있지만 저는 그게 다 먹히지가 않을 때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 박사님의 말씀하신 대로가 이상해요. 그렇게 펼쳐지면 국민으로 땡큐겠어요. 그러나 면면이 그렇게가 안 돼요. 제가 느낄 때 국민의당 사람들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그냥 어쨌든 요소는 있지만 그렇게 대권을 만들어줄 만큼의 그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거 합쳐가는 과정에서 쟤네 국민의힘은 벌써 지네끼리 전열이 준비가 다 됐어요. 왜냐면 나눠 먹을 게 있으니까. 나쁜 놈들이죠. 그래도 회사는 굴러가요. 저기는 회사 대기업이요. 서로 사이가 좋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월급이 나오니까. 권력을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솔직히 김신혜 씨가 이 정도면 이제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왜냐하면 너무 슬픕니다. 저도 이게 이게 슬픈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그 구태와 이 그 아사리판 정치에 우리도 길들여져서 최선이 아니라 그냥 차선 그다 3선 4선까지 이게 빌빌 붙어서 그냥 문재인만 아니면 되지 그래. 아이 그래 뭐 이렇게. 왜냐면 이제 못 아픈데. 근데 4년을 못 봐서 못 살겠어요. 아픈데. 이재명과 이준석을 견디라면 저 이재명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이준석은 크게 역할을 못 해요. 벌써 딸려가잖아요. 자석의 힘에 윤석열 총장이 그 정도 준비가 안 될 뿐이 아니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분들이 아닌 분들인데 보통 분들이 아닌데 그 썩은 놈들이 보통 놈들이 또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요. 103명 놈들 중에서 어째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야. 103명 놈 중에서 제가 속상해. 보기에는 80%는 다 그 저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또 안고 그래 이제 사람 하나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도요 외계인이 아닌 이상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못해. 또 후들린다니까. 그 후들려서 물론 준성이 같은 놈이야 잡겠지만. 네. 근데 이게 저는 아니 박사님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다 맞는데 왜 저도 계속 그 100% 설득을 안 하려고 애쓸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일단 윤석열 후보님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의 결심이 섰어요. 예. 그러니까 섰으면 우리가 나중에 또 나중에 밀어주는데 네네. 각자의 방식으로 선 것도 다 주변에서 늘 그러니까 헛수 없이 깨름직하면서도 그 결심을 한 그것도 거예요. 있죠. 산뜻한 결심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결심이 아니라 아이고 어쩔 수 없대는데 뭐 내가 용가리 통뼈인가 이래서 그냥 이제 차선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민기적거리지는 거예요. 자꾸 그럼 깨름직한 게 남아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들어가면은 잘 그걸 이제 장악해달라는 부탁을 또 하는 거죠. 장악해달라 그러나 최선은 세수는 세부대에 싹 아픈데 고름은 싹 짜버리고 그걸 바람이죠. 딱 해야 되는데 고름이 있는 상태로 거의 아까진기 바르고 뭘 바르고 반창고 붙이고 뭘 이래봐야 또 곰고 또 곰고 또 곰는다 이거지. 싹 도려내라 이런 용기를 그게 이제 저희 희망사항이고 들어가면은 그래도 우리는 응원해요. 응원하는데 그 대신 조건은 들어갔을 때 거기 후들리지 말고 잘 장악할 그 배짱과 능력과 전술을 다 마련해 놔라. 이제 그런 이제 색한 희망이죠. 그러나 이제 어려운 판인 건 근데 이제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존경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는 거는 그 시대의 판을 완전히 앞을 내다보고 완전히 뒤엎는 판. 그 시대에 어떻게 수정하고 이렇게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판을 완전히 뒤엎는 거 했고 그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거지. 만약에 다른 대통령처럼 어쩔 수 없이 뭐 묻고 또 이렇게 이러면은 이 시대를 교체할 수 있겠느냐. 그게 제 안타까운 말씀인데.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나 시대가 부르는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참 마음이 어렵네요. 어렵네요. 네, 마치겠습니다.